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들의 그 인기가 아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대중민주주의 정치의 아주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그림부터 하나 보실까요? 이거는 올랑드 파리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올랑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부지지율입니다. 지지율과 부지지,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도 있으니까요. 보통이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지율인데, 사실 뭐 똑같이 거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올랑드 대통령, 6월 달에 지지한다가 55% 가까이 이렇게 되다가, 7월 달 조사에서 꺾였어. 9월 달에 교차점을 지나서 11월 달에 드디어 30%대, 35%까지 떨어졌어. 올랑드 대통령입니다. 뭐 대칭 이미지죠. 뭐 부지지, 지지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제가 밑에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뭐 올랑드 대통령은 전형적인 그 프랑스의 좌파 대통령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하고 치열한 경합 끝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죠. 유럽 경제위기 와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부유세를 올리겠다, 법인세를 올리겠다 하고 공약을 걸고 나서 부유세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는 무려 75%의 최고세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7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세율은 예를 들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얼마까지는 여기까지 내고 낮은 세율로, 그 다음 어디에서 얼마까지는 높은 세율을 내는데, 이 전체가 이 높은 세율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정 밑에 금액은 요만큼 내고 그 다음 단계는 요만큼을 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100만 유로 이상은 75%를 낸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유로 이상은 75%를 이제 낸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밑에가 차례차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75%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데 결국에 이제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7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베르나르 아르노라든지, 루이비통 회장이죠. 또, 제라르드 파르디에라고 하는, 또 프랑스 국민배우가 있는 남자 배우인데, 제라르드 파르디에라고 하는 배우가 나도 벨기에로 이민 가버리겠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벨기에 정식으로 이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국심이 있나 없나 하고 이제 굉장한 논란이 벌어졌다가 올랑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야, 75% 너무 많아. 근데 65%까지 할게. 이러고 이제 65% 좀 내려줄게 하고 65% 약속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뭐.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졌다. 벌써 7월달에 7월달부터 이제 꺾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프랑스 대통령 자리에 굉장히 위험하죠. 30%를 밑돌고 내려간다 그러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위험한 선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노다,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다 내각 한번 볼까요? 지지한다, 부지지한다, 지지한다가 뭐,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이제 총선을 다시 하겠다 하는 선까지, 되게 10%대가 되면 총선을 다시 실시합니다. 일본 내각제니까요. 다시 이제 총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 칼라로 뽑아야 되는데, 흑백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뭐 다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 높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뭐 많이 그게 있습니다만은 YS 노무현 김대중입니다. DJ. YS는 아주 뭐
거의 뭐 후반가 잘 나가다가 아주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아들 뭐 김현철 잡혀 들어가고 소위 이제 마지막 레임덕 상황에서 아주 급전직하를 한 거고, DJ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찍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30%대로 떨어졌습니다. YS 대통령 그나마 좀 유지가 되다가 아주 급전직하를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했다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필연적 법칙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아니고 Law of Inevitable Decline 또는 Inevitable Diminishing. Diminishing이라면 체감이죠. 이제 가속적으로 떨어지는. YS의 지지율은 diminishing 한다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고, DJ 지지율은 decline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중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있어서 대통령들의 인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권 초반에는 굉장히 높다가 체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systematically decline 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을 한번 볼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87%에서 시작해서 22%로 끝났습니다. 야, 굉장히 떨어졌죠. 미국이 아마 20세기 근년 들어서 가장 최악의 인기도를 기록하면서 나간 사람은 W 부시, 아들 부시입니다. 19%로 끝났습니다. 낙차도 가장 큽니다. W 부시가, 아들 부시가 인기가 그렇게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9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기에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감히 가보지 못한 72%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폭락했습니다. 19%로 떨어져서 낙차 73%포인트입니다. 낙차가 73%포인트. 트루먼이 87에서 22로 떨어졌고요. 트루먼이 역대 낮기로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아이젠호워가 79%에서 48%로 끝났습니다. 케네디는 80에서 56에 끝났는데, 케네디는 56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해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낮게 끝난 사람이 이제 닉슨입니다. 닉슨은 67에서 시작해서 그다지 높게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23회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하는 중에 인기가 가장 덜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이젠하워와 레이건입니다. 아이젠하워는 79에서 48로 떨어졌고요. 레이건은 출발점이 좀 낮습니다. 68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퇴임할 때 인기가 높은 순서로 따지면 아이젠하워, 제럴드 포드, 레이건, 클린턴 이런 순서입니다. 레이건이 위대한 대통령이죠. 68% 그다지 높지 않은 인기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만둘 때 35%의 굉장히 높은 지지로 끝났습니다. 이제 35라고 하면 아이젠하워는 전후 이제 경제가 아주 피크를 기록하고 전쟁 경제로부터, 그러니까 45년도까지 전쟁 경제로부터 민간 경제로 평시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아주 잘 해냈고, 물론 한국 전쟁 같은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전후 복구 경기가 전후 복구라고 할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후 세계 무역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잘 매니지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48%라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드 37, 레이건 35, 클린턴 36%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게 끝난, 그러니까 높게 끝났다 해도 35%의 중반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참 좀 부끄럽게도
14%를 기록했어요. 낙차율 73%입니다. 73%포인트죠. 87에서 굉장히 높게 출발해서 14로 급전직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81에서 31, 노무현 대통령은 75에서 20. 낙차율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이 73%포인트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는 뭐 체계적인 여론조사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이고, 레이건은 뭐 대표적인 공화당이죠. 아이젠하워 가장 높은 인기로 끝난 48%로 끝난 아이젠하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 부시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낙차가 73%포인트로 꼽같습니다. 이미지도 좀 꼽같죠. 아주 재밌는 결과입니다. 나중에 표는 한번 거기다 밑에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PD가 아주 고생하시게 되겠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필연적 하락의 법칙입니다. 노다 필연적 하락의 법칙.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다.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decline, law of inevitable decline, or the law of inevitable diminishing.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 뭐 4년제 대통령 중임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4년제로 하고 재선 중임제를 하자. 지금 5년 단임제인데 저는 뭐 좀 사실은 반대합니다. 어떤 제도든지 뭐 저는 내각제도 아주 웃기지 말라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에서 내각제를 하면 일본보다도 더 자주 바뀔 거다. 일본은 내각제를 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수상이 5명째입니다, 지금. 그럼 만일에 12월 달에 총선을 하면 6명째 이제 대통령,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에 한 번씩 총리를 새로 뽑고 총선을 새로 실시하고 아마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스꽝스러운 정치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간단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국민 모두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기대를 한 몸에 모으면서 대통령이 되죠. 다리를 부숴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서는 예, 다리를 제가 부수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예,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러고, 공항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경상북도에 가서는 경상북도에 지어줄 것처럼 인사를 하고, 부산의 가덕도에 가면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줄 것처럼 인사를 하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죠. 세금을 내려달라는 국민들에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을 올려달라는 국민들에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median voter theorem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투표자의 정리입니다. 중간 투표자의 정리다. median voter theorem입니다. 말하자면 중간 투표자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좌우에 30%씩이 있고 보수 30, 좌익 30, 중간에 중도가 30 정도 있다고 본다면 이 중도를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하는 이론이 이제 바로 median voter theory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있는 투표자들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그러려면 선거 공약이 계속 중간지대로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는 것이나 문재인 후보가 나도 안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논리들이죠.
그 중간 투표자를 먹겠다. 내 편은 내 편이고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를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싸움이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중간 투표자의 정리인데, 글쎄 그럴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이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원칙의 훼절, 박근혜 후보가 보수 가치를 버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중간 투표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편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중간 투표자의 정리에 의한, 말하자면 정책의 중심을 중간으로 이동해 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간 투표자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선 막대 그래프로 그냥 하나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중간이고, 새누리당, 민주당, 통진당, 또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됐나요? 야권, 그쪽, 바깥쪽에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있죠? 그게 선진당인가요? 무슨 당? 또는 정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는데 나는 이런 정도의 예산, 예를 들어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비율이 나왔다. 양대 정당 구도하에서 투표를 붙이면 무조건 중간지대를 조금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둘이 붙는 것보다는 이 셋 붙는 게, 어느 쪽으로는 기울건 중간 투표자를 갈라치게 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중간 투표자의 정리의 게임의 법칙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시장통 같은 데 가서 서면에서부터 부자까지 그저 머리를 숙이고 다 자기 편으로 해서 사람 좋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죠. 사람이 나쁘거나 또는 원칙주의자는 지도자가 안 됩니다. 원칙주의자 또는 뭐라 그럴까요?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솔직한 사람, 이건 정치인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원래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후안무치해야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리를, 자기 속셈이 어떻든 간에 다리를 부숴달라 그러면 예. 다리를 지어달라, 물론 입죠 하고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주의라든지 솔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안 됩니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하고 뻔뻔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두꺼운 얼굴이라야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당연하죠.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5개 안 중에 무엇인가 이제 선택을 해서 다리를 놓든 안 놓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 다리 문제를 검토한다. 그럼 놓느냐 안 놓느냐 둘 중에 하나지.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4대강을 하느냐, 볼을 안철수처럼 깨부수겠다고 참 얼빠진 사람이라고 봅니다만은, 볼을 짓느냐 부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부수고 적당히 짓자 이건 안 되죠. 다리는 놓거나 안 놓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다리를 놓기로 결정하거나 놓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했을 때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절반은 정확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